일반적으로 추위에 강한 거죠. 강한 이제 육화는 실육화입니다. 이 실 같은 게 이제 보이신다면 실육화예요. 이 상태로. 안녕하세요, 세종식물원입니다. 이번에는 겨울 동안 상록으로 아름답게 정원을 돋보이게 해주는 식물이에요. 육화입니다. 육화 중에서도 실육화입니다. 보통 이제 육화가 어떻게 보면은 언뜻 보기에 알로에하고 좀 닮기도 했어요. 그렇지만 두께가 얇은데 육화는 추위에 약한 아이들이에요. 그렇지만 실육화는 추위에 강합니다. 일반 분들이 육화를 혼돈하실 수도 있어요. 일반 육화, 실육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실처럼 살짝 새치가 난 것 같아요. 그렇게 잎에 실이 달려있는 이 줄기가 실처럼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이 실육화입니다. 그래서 이 실 같은 게 이제 보이신다면 실육화예요. 이 아이들은 추위에 강해요. 이 실육화들은 원주까지도 월동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강원도 쪽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원주가 된다면 강원도도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, 일반적으로 추위에 강한 거죠. 강한 이제 육화는 실육화입니다. 사실 이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꽃대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. 꽃대가 올라오는데 흰색의 꽃이 피는데 길다랗게 올라와서 주렁주렁 피게 됩니다.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. 정원에서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지만 상록입니다. 겨울에도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줘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겨울 정원에 특히 더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해주고요. 이 아이는 이제 무늬실육화라고도 하고 황금실육화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, 무늬실육화입니다. 노란색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겨울 정원에서 이쁜 모습, 그런데 여름에도 이쁩니다. 노란색이 들어가 있는 게 봄부터 겨울까지 그대로 사계절을 유지하다 보니까 색감이 굉장히 이쁘죠. 그리고 이 상태로 월동을 한다는 게 제일 큰 매력인 것 같아요. 우선 정원에서 이렇게 색감 있게 연출해 줄 수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은데, 그 연출해 줄 수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추위에 약한 게 많습니다. 하지만 이 실육화는 추위에 강해요. 그래서 월동을 정말 잘합니다. 이 아이도 실처럼 이렇게, 지금 아마 화면에는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그 실처럼 된 게 이제 생깁니다. 그게 실육화고요. 실육화가 월동을 잘합니다. 하지만 육화는 월동력이 좀 약해요. 그래서 대전 이남 쪽 아니면 서울 쪽, 서울도 제가 확실히 보장은 못하겠지만 바람이 적고 건물 옆이라면, 담장 아니라면 육화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추위에 강하다, 바람이 많이 타고 추운 지역이다 하시면 이 실육화를 심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. 색감을 느끼실 수 있는 거죠. 이 아이는 시간이 지나서 꽃까지 피워주니까 너무 이쁜 거고, 이 아이는 노란색에 무늬에 색상을 더해주니까 이쁜데, 시간이 지날수록 이뻐지는 아이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정원에 심으셨을 때 만족도가 괜찮습니다. 그리고 때로는 이국적인 느낌이 들기도 해요. 왠지 모르게 이 아이가 심어졌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사막과 더운 지역 연상이 되거든요. 그래서 좀 더운 지역이라는 느낌이 나는 그런 연상이 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시중에 흔하지 않아서 이국적인 느낌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. 심으실 때 주의사항은 다습한 게 안 좋습니다. 습이 많은 거, 물이 많은 거. 그래서 이 아이들이 또 장점은 가뭄에 강합니다. 건조에 강해요. 그래서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심으셔야지 식물이 잘 자라게 되는데, 건조에 강한 식물들일수록 높여 심으시거나 절개지 같은 데도 좋고요. 그래서 월동을 잘하는 방법도 이 뿌리가 건강하게 하여야 되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는 자리에다 심으셔야 돼요. 보통 포인트 식재를 하셨을 때도 좋아요. 모아 심기 하셔도 좋고요. 이 육화만으로 독립적으로도 이쁜 모양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. 뭔가 다른 것과 어우러지는 것보다는 독립적으로 좀 특출나게 하나가 돋보여지는 그런 식재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넓은 마당에서 어디 한 곳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곳에 딱 하나를 심어놔도 특출나게 이쁘게 나중에 이제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그런 아이거든요.
그래서 이 아이들은 식재를 하셨을 때 정원의 작은 아이들하고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. 장소에 하나만 심어도 이쁘고요. 이 아이들을 이제 그 정원에 같이 심었을 때는 겨울 정원에 굉장히 이쁩니다. 모든 나무들이 낙엽이 지고 앙상해졌을 때 이 아이들은 푸른색 그대로, 노란색 무늬 그대로 정원에 돋보여지기 때문에 1년 내내 아름다운 정원을 보실 수 있어요. 고급스러운 정원의 연출을 하실 때 사용하는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활용을 많이 안 했거든요. 그래서 실내에서 키우거나 따뜻한 지역을 가야지만 유카가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추운 지역에서도 이 아이들은 잘 자란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심어서 엄청나게 많이 키우는 아이들이 없어요, 아직은. 하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지만 키가 쭉쭉쭉쭉 크는 아이들은 아니에요. 이 상태로 포기가 벌어서 옆으로 퍼진다고 보시면 돼요. 이 정도 높이를 항상 유지를 해준다 보시면 돼요. 허리 아래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 아이들은 이제 포기가 벌면서 약간은 알로에 비슷하게 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꽃대가 올라왔을 땐 꽃대가 쭉 길게 빠져서 흰색 꽃들이 몽골이 져갖고 쭉 핍니다. 유카는 유난히 꽃이 더 아름다운 매력을 가지고 있고, 이 아이는 잎이 꽃보다는 잎이 더 아름다운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아이들을 심으시고 보통적으로 식재 후 1년 이상을 잘 관리해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꽃이 피기도 하고요. 환경에 따라서는 꽃 피는 시기가 2년 뒤, 3년 뒤로 늦어지기도 해요. 그거는 이제 환경적인 조건에 따라서 꽃 피는 시기가 달라지기도 합니다. 제가 이제 유카를 심어갖고 월동력을 봤을 때는요, 강원도 원주도 괜찮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추운데도 굉장히 잘 자란다. 죽지 않고 버틴다.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대로 이 상태로 겨울을 나게 됩니다. 그래서 추위에 굉장히 강한 아이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. 물은 저 같은 경우는 정원에 심어 놓고 모든 식물들은 45일 정도가 중요해요. 45일 정도 이제 뿌리를 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뿌리가 내리고 나서부터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땅속에 수분을 끌어올려요. 하지만 식재 후에 한 달 동안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, 심고 나서 비가 한 달 동안 오지 않는다, 열흘 동안 오지 않는다, 그럼 물을 주셔야 돼요. 기본적으로 식재 후에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오면은 물을 주시게 되는데, 보통 배수가 잘 되는 곳에 물을 자주 줄수록 더 튼튼하게 뿌리를 잡습니다. 하지만 이 아이를 심어 놓고 방치를 하게 되면 뿌리가 활착하는 게 느려지고 성장이 멈추게 돼요. 보통 분들이 이제 물을 주실 때는 적은 양을 주시기도 해요. 그리고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는 상태가 되면 이 아이들이 뿌리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됩니다. 모든 식물은 뿌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뿌리를 잘 잡는 거거든요. 그런데 물을 겉에서만 살짝 준다면 이 아이들이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고 겉에 있는 물만 흡수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뭄에 강해지지를 못해요. 그래서 항상 물을 주실 때는 스프링클러로 한 2시간 정도를 꾸준히 주면서 서서히 물이 스며들도록 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. 그래서 물집을 만들어서 물을 흠뻑 주시는 거, 그래서 보통적으로 5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물집을 만들고 물을 흠뻑 넣어서 서서히 스며들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. 일반적인 땅에서 물을 아무리 많이 줘도 흘러버린다면 사실 땅속으로 들어가는 물은 굉장히 적어요. 기본적으로 45일 정도는 뿌리를 잡는 시기를 도와주셔야 돼요.